오늘은 서울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심을 했고 또 정치 얘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뭐 국회에서 한 말씀 하셨는데 역시나 우리 국민들은 두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영혼 이탈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뭐 듣지도 않고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긴 했습니다. 고집이 세신 분이라 끝날 때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똑같은 정책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더 이상 뭐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듣지 않았고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아까 촬영하기 전에 들여다보니까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들고 나왔더군요. 예. 공수처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전부 또 잡아가고 또 감옥도 들어가야 되고 죄를 또 다스려야 하는데 공수처가 생긴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예. 네 편 내 편으로 다 갈라져서 이게 좌파 우파 예, 현재도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고 과연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검찰도 들어가 봤습니다. 살다 보면 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투명하고 정직한 전체 100%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100% 정직하다고 어떻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여자고 미흡한 여자입니다. 하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많은 것을 내려놓고 좋은 얘기를 하고 좀 양보도 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이제 국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조금 자기네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뭐 나이 들면 죽음밖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이어가는 이 정권은 뭐 야당 쪽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좌파 정권인 지금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권 이분들도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또 정확하게 봐서는 이게 정말 100%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항상 가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양보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싶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갖고 싶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연설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 좀 파란만장하게 2년 반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정치 얘기보다는 좀 오늘은 제가 오전에 와서 사무실 와서 좀 들여다보니까 인생과 죽음, 조커, 네. 영화 조커라는 인물,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조커라는 인물은 호아킨 피닉스. 푸에르토리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사실은 저는 84년도 MBC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제가 빌보드 특별상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스페니시 나라, 페루, 뭐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푸에르토리코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때 그 남미 친구들을 봤을 때 참 자유분방하기도 하지만 정말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짧게 얘기하자면 또 한 번 동경가요제에 가서 제가 또 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은상, 실버, 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을 했던 친구들이 푸에르토리코 친구들이었어요. 굉장히 인기 있었던 미국 그룹 가수들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볼 때도 어찌 보면은 왜 저렇게 엉터리까 애들이 하나같이. 그게 이제 하이틴 가수라 그래가지고 15살 이상이 아니었던 가수들이었는데 어린 나이 때부터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랬던 것이 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코 배역의 푸에르토리코의 남자 호아킨 피닉스라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푸에르토리코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코라는 아서 역을 이렇게까지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남미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인데 나중에는 정말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서의 어떤 그 파시즘적인 정책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이 못 살고 힘들고 데모를 하고 뭐 그냥 제가 멕시코 가봤을 적에도 멕시코도 스페니시 나라죠. 멕시코 가봤을 적에도 팁 일부를 받기 위해서 막 그냥 가방을 들어주고 인사를 하고 항상 키도 적고 못 먹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남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그 키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모습은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정말 가슴이 찡하고 나라가 못 살면 저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도 가졌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조코 아서라는 이 역을 맡은 푸에르토리코의 이 남자 호아킨 피닉스 이 친구의 나라를 보면서 푸에르토리코의 남자들을 84년 서울국제가요제 때 또 동경가요제 때 97년이었던 것 같아요. 실버상을 받았던 그때 시대 때 또 푸에르토리코의 남자들 또 최근에 이 영화를 찍은 푸에르토리코의 호아킨 피닉스 이 배우를 보면서 참 이 비슷한 나라의 이곳에서 자란 이 조코라는 아서 역을 이 한 친구가 어려운 나라의 그 모습도 기억을 하고 또 잘 사는 미국에 살면서의 잘 사는 미국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도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총체적인 어떤 나라의 균형에 있어서 자라온 피가 흘러서 그렇게 연기를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조커는 또 말하자면 제가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사회의 절망 그리고 사회의 절망 속에서 조커라는 인물이 탄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같은 방송계에 있었던 후배이긴 하지만 설리 씨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설리 씨도 얼마나 답답하고 또 조코같이 이렇게 암울한 그런 시간에 갑자기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참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 조코라는 사람은 이제 정신질환자, 이제 코미디언이 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자 조코의 그 역을 맡아서 그 현실과 망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흥설수설 이게 정신질환 쪽에 이 연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왜 군대 가는 애들이 정신질환인 척하면서 미쳤어요. 나는 미친 사람이에요.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미친놈이 아니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 아무나 하는 연기 아닙니다. 그만큼 또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러는 친구가 있는 거에 비해 또 용감하게 무슨 소리냐. 나는 오히려 뭐 2년짜리라도 현역을 가겠다. 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세상이라는 게 선과 악 그리고 진실과 거짓 이런 게 공생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또 잘 삶으로써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자면서 눈을 뜨면 금방 30이 됐구나. 또 열심히 살았는데 눈을 뜨니까 40이 됐다. 이제부터는 또 뭘 하면서 열심히 더 살까. 또 이런 꿈을 가지면서 저는 40대 또 미국 들어가서 60이 다 돼서 또 오지 않았습니까? 60부터는 이제 80까지 스케줄을 잡는데 그 80까지 스케줄 안에 제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세상이 죽기 전까지 정말 잘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이 조커라는 이 영화를 읽어보면서 저는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이 조커라는 거에 대한 여러 내용을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별거 아니다. 정말 100% 진실하진 않지만 인생에 공짜가 없고 공짜가 없다는 것은 뭐든지 열심히 자기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만들면 틀림없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에 최근에 조국 사태,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 아들은 변호사를 시키고 또 딸은 의사를 시키고 싶고, 그러나 자기 아들 딸의 제 생각에는 영향, 그러니까 공부라든가 자기 자식들에 대한 흐름이 그닥 맑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문서 위조라든가, 그죠? 정경심 씨가 지금 11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중에 사문서 위조, 대단합니다. 그죠? 얼굴이 아직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벌써 뭐 인터넷을 통해서 관상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관상은 나오더군요.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 인생으로 자식이 과연 의사가 됐다면 그 의사된 자식한테 저희가 진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문서 위주로 만들어진 그 딸한테 의사다 해서 그 의사라는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죠? 그리고 아들도 또 역시 크게 파헤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의 역량이 정말 있었던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변호사가 된 조국의 아들한테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정직하지 못한 조커 같은 악의, 조커가 악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커의 악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이 세상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 저 외에 또 우리 여러분의 자식들 세대들이 이제 조국의 아들, 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맡겨서 의사랍시고 또 의사가 됐으면 몸을 맡겨야 되고, 또 아들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의뢰를 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그런 사람들의 의사와 변호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정말 이 나라는 앞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커라는 영화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흥분하고 좋아하고, 또 사실 그 영화를 전체적으로 들여봐서 끝을 맺었을 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뒤돌았으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러고 끝나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저도 이렇게 끝까지 읽어가면서 정말 인생이 얘 나이가 되면서 내 나이가 되면서 더욱더 죽음을, 남는 거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건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스를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무엇으로도, 조국 씨도 아마 이걸 못 만들 겁니다. 조국 씨도 사문서 위조니 어떤 걸 다 한다 하더라도 딱 두자, 죽음만은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인생의 순리이고 받아들여야 할 죽음. 그 죽음을 우리가 이제 언제쯤 또 제 나이에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것도 하나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 해서 죽기 전에 더욱더 노력하고 거짓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오늘 조커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